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도 골프를 잘 하려면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때린 공을 무작정 바라만 보면 골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말은 골프공을 때릴 때 그 출발값과 공이 안착할 때 그 도달값을 서로 연결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출발값의 의미는 스윙할 때의 자신의 자세, 힘의 정도, 골프채의 궤적 등을 말할 것이고요. 도달값은 비거리, 안착 지점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프 실력이 좋다는 말은 이 출발값과 도달값의 연결 데이터가 수없이 몸에 축적되어서 본능적으로 목표 지점에 공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출발값 모드를 사용해야 할지 알게 됨을 의미하죠. 프로 골퍼들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이 경험치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 궤적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이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즉 논문, 책, 보고서, 작품 등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 계속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큐베이팅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큐베이팅의 사전적 의미는 조류가 알을 품는다, 세균 등을 배양한다 그런 뜻인데요. 만약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 한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고 계속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아이디어를 정성스럽게 마음에 품는 것이고 또 암탉이 그렇게 하듯 따뜻하게 잘 품으면 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은 그것에 시간을 쏟는 마음과 정성에 비례하여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큐베이팅의 원리는 자이가르닉 효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기의 심리학자였던 자이가르닉은 어느 날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식당에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종업원들은 수많은 주문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서 착오 없이 테이블마다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방금 전 배달한 음식이라도 그 배달을 완료한 주문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은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음식 주문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붙잡고 있다가 배달을 완료하는 순간 그 기억을 놔버렸던 것이죠. 재밌죠? 수험생이 시험만 보고 나면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 많은 것들을 주문 전에 그런 모든 오더를 혹은 시험 전에 그 모든 암기사항들을 그 긴장 상태로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이 자이가르닉이 명명을 했는데요. 자이가르닉 효과는 미완성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완료된 것보다 미완성된 것을 잘 기억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하여 매듭을 지으려 하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이상 그 기억이 또렷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인큐베이팅 상태에 계속 넣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뇌는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지어는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하여 그것을 매듭을 지으려 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일이 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지만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상태에 있는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해 볼 만 합니다.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상황에서 엉뚱한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데는 과학적인 원리가 또 있죠. 뇌 연구자들은 양전자 단층 촬영, PET 기법이나 지능적 자기 공명 영상 촬영,
fMRI 기법을 활용해서 뇌 활동 사진을 찍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집중하지 않은 시간에도 뇌는 열심히 일했는데요. 마침 유난히 활발해지는 영역이 있었죠. 바로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멍 때리고 딴 생각을 할 때 활발해지는 뇌 영역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아 성찰, 자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 과정 및 이 창의성을 지원하는 두뇌 회로인 것이죠. 몰입하고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서로 연결하지 못했던 뇌의 각 부위가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창의적인 생각들은 정작 쉴 때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교사인 경우 수업 중에 멍 때리는 학생이 있다면, 혹은 팀장인데 회의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잠깐 눈 감아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활발한 뇌 활동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혼낼 일은 아닌 것이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노트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연동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에서 발생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잡아낼 수 있고요. 그것들을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노트를 통해서 천재성이 다운로드되고 부화가 된 아이디어가 다시 업로드되어 더 큰 천재성으로 선순환이 되게 됩니다.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노트를 운용할 때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재빨리 기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붙잡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과 같습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뿐인 뇌는 주인의 기록행위를 최고의 찬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하찮은 아이디어일 뿐인데도 그것을 받아 적고 귀히 대하면 신이 나서 더 심오한 것들을 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그 뇌는 의기소침해져서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 주인의 총애를 듬뿍 받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상황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나서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뇌에 먹이를 주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칭찬하는 것이고요. 그 칭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날 때 즉시 잘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중복되면 어느덧 나는 성공자 반열에 오르게 되고, 혹시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게 될지도요. 그러나 주인이 도통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뇌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무시하는 행위를 굳이 뇌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중복되면 그저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사람, 혹은 둔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천재와 둔재는 이와 같이 아주 사소한 습관의 차이, 즉 아이디어를 무시하느냐, 그것들을 환대하느냐, 그 차이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예술가 티노 세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처음에는 위대한 아이디어일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의 부스러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결과물로 이어졌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결과물은 이렇게 머릿속의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을수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능력이 더욱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인공지능의 파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구현하는 일에 능하다면 그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인 것이죠. 어느 강연에 출연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의 아이디어 노트를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트가 오늘의 나와 우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속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 중에 한두 개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대박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기록하는 많은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실제로 가치 없는 것으로 사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노트 한 권에 하나라도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서 그 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대박을 쳐서 회사가 큰 성장을 이루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를 한 권을 적는 것이죠. 작은 아이디어라도 끄집어내어서 기록하고 그것을 인큐베이팅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록한 아이디어 한 줄이 알고 보면 세상의 통념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한 줄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